삼성그룹 자소서 작성법 1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고 싶은 그룹, 그리고 심지어 저도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룹, 삼성그룹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위주로 제가 맥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블로그에 게시했던 글을 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글은 직접 블로그 오셔서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읽어보실 수 있고, 심지어 여기다가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삼성전자 영업마케팅 합격 자소서도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자료 다운받고 작성 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삼성그룹 자소서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몇 가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그룹의 자소서를 많이 안 본다라고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지원자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는 삼성그룹에서 자소서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대충 작성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합격은 정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삼성 자소서를 냈다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인적성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년 전부터 삼성에서는 직무 적합성 검사라는 표현으로 서류 전형을 이름을 바꾼 이후부터 서류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최근 1년 동안 지원자들의 그 지원 행태를 보았을 때 삼성그룹 자소서 제대로 안 쓴 지원자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신경을 써도 물론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쓰는 지원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자소서를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되고요. 자소서는 대충 쓰면서 인적성 준비하는 것만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준비 과정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를 먼저 신경 쓴 다음에 사트를 준비하더라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점 한 번 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에 삼성에서 자소서 서류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뭐냐면 삼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그룹이 추구하는 인재상, 경영 철학,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직무에서 요구하는 필수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대놓고 드러내야만 그런 부분이 카운팅이 돼서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정반대입니다. 그런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는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전혀 설득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재상, 필수 역량, 그리고 어떤 경영 철학과 관련된 키워드만 잔뜩 써놓은 자소서를 필터링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기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반복적으로 억지로 자신의 역량을 설득은 안 되는데 표면적으로 어필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탈락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지원자들과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절대 키워드나 아니면 직무에서 필요한 필수 역량을 억지로 강조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어 그렇게 작성하지 않고도 4번 연속, 5번 연속 서류에 합격한 지원자도 물론 있습니다. 안타깝게 사트를 계속해서 붙지 못했다라는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서류만큼은 매번 신경 써서 매번 다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라는 점이 바로 이런 어떤 인재상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삼성에서는 내용만 보고서도 충분히 그 내용의 충실도와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기술을 갖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하고 자소서를 쓰는 게 옳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하나씩 볼 텐데요. 우선 자소서 항목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취미, 특기, 존경, 인물, 존경 이유입니다. 취미, 특기는 좀 그냥 쓰세요. 제발 물어보지 마시고. 특이한 취미가 없다, 특별한 특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만들 건가요? 지금부터 특기를 만들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취미를 취미라고 뻥을 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되지, 취미, 특기,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심지어 이 취미, 특기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과 큰 관련성이 없는 항목입니다.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하십시오. 제발. 자, 그리고 존경인물 나오는데,
부모님 얘기 쓰면 안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 주변의 어떤 선배 이야기도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름만 얘기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아는 선배, 아는 교수님의 얘기를 회사를 다니는 현직자가 그걸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떤 개인적 감정에 치중한 관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감정만 따라가서 절대 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써도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쓰고 객관적으로 정말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누구나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어서 누군가는 존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인 접근이죠. 하지만 제가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간의 결합, 그런 어떤 컨버전을 통해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를 해냈다는 점이 난 굉장히 존경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것, 당연한 것,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나는 진정한 창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가 존경스럽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김범수 의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과거에 카카오를 만들었을 때 김범수 의장은 100억, 200억 누적 적자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땐 몰랐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김범수 의장은 그런 플랫폼 기회를 선점한다는 게 향후에 그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게임, 쇼핑, 페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과감한 투자를 했었다라는 점이 저는 놀라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자소서 쓸 때 플랫폼 기회 선점이란 인사이트를 갖고 수년간 수백억의 적자 투자를 이어간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존경스럽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제 주관과 함께 구체적인 팩트를 같이 접목시킴으로써 보다 존경 인물과 존경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전에는 되도록이면 지인이나 아니면 나만 아는 어떤 그런 좋은 사람에 대해 쓰지 말자고 했지만 적어도 만약 그런 사람을 쓰고자 한다면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을 드러내면서 존경의 이유를 같이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